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호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일 평양 땅을 밟게 되는 문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이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요, 내일 뉴스인 이슈 시각을 포함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종석 실장의 오늘 발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특징을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생방송이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평양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사도 생방송이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간략하게 2000년, 2007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두 번 다 첫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둘째 날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 회담이고 일체의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 간의 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 대목이 이번 회담이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모습은 개성에서 평양까지 170km를 먼저 간 선발대가 도착해서 보내준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남북 선발대 단장이 저렇게 담소와 악수를 나누는 건 15년 만의 일인데요. 지금 평양의 상황, 실제로 육로를 가보면서 선발대가 전해주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 교수님. 네, 일단 육로의 상황이 굉장히 불비하다라는 겁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도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개성을 거쳐서 평양까지 가는데 시속 60km를 넘지 못할 정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앞으로 있게 되는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속에서 철도 연결,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던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고려 호텔에서 실질적인 이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차분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평양 시내에서 이러한 정상회담들을 환영하는 모습들이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상회담 준비단을 전부 다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고려호텔 등에서 굉장는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각 평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시민들의 모습. 바로 정상회담 하루 전에 평양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평상시처럼 좀 차분한 분위기여서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은 안 걸렸지만 시내 곳곳에서 이제 목격되는 상황들이요. 이제 정상회담 다 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일 문 대통령이 도착을 하면 말이죠. 뭔가 의전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을 공항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김 교수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제 방북했을 당시에도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회담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김정일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로 맞았고 그 역사적인 장면이 아마 전 세계사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도 이번 준비를 하면서 그 사진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 장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졌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항에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 행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육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은 특히 미국에도 보여줘야 되는 것들,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될 북한의 그런 국내 상황도 있고요. 또 우리 남측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모든 일정을 비공개에 붙였던 은밀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동선과는 달리 상당히 소탈하고 선명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저희가 봉영식 위원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영접부터요. 이제 정상회담까지 노동당 본청일지 백화원 영빈관일지 여러 분석이 나온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자신만의 색채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까요?
김정은 위원장 행동의 키워드는 이제 자신감이겠죠. 네. 그 폼페이오 그 당시 CIA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농담을 건넨 것이 나를 뭐 암살할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했더니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호탕하게 서로 웃었다. 네. 그런 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핵 보유국으로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어느 나라든지 상대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네. 국내외적으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회담을 적어도 한 2번 정도 할 그렇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교수님? 이번 회담은 제가 조심스럽게 관망을 해보면 네. 많은 부분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특사단이 다녀와서 9월 18, 19, 20에 2박 3일 일정으로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을 것이라고 네. 발표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으로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 측에 양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뭔가를 북한 측으로서 확실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9월이라는 원래 그 스케줄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었으면은 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평양으로 네. 답방을 하겠다, 가을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가을이 그렇죠. 꼭 9월은 아니거든요. 9월, 10월, 11월이 있기 때문에 11월 2일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10월이란 큰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9월에 꼭 평양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계속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대 수준을 낮추려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또 이제 비핵화가 워낙 의제가 무겁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게 조심스러워서 낙관적인 전망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실 그럼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두 분이 단판을 벌일 게 있는 거예요? 단판을 벌일 문제는 많이 있죠. 그렇지만 단판을 벌일 문제는 아무래도 남북한의 경제 협력 부분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자주성을 가지고 좀 남북 그 관계 개선에 나서야지 왜 미국 눈치를 계속 보느냐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원로들과의 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제 이 체제 안에서 남북 네. 협력을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서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네.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벌써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윤경호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재벌 총수들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북 제재가 있긴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만나면 원하고 요청할 게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대 그룹 총수, 물론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빠지긴 했지만 네. 미국 방문 때문에 어찌됐든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에너지 또 뭐 철도 네. 뭐 이런 각 부문을 맡는 금강산 관광 이렇게 둘로 나누지죠. 4대 그룹 총수들이 왜 굳이 포함이 됐을까? 네. 짐작컨대는 북한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 투자를 하더라도 결정권을 쥐인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문제는 지금 그러면 남북 간에 아무리 합의를 해본들 지금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한 발 지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한 발자국도 더 다가설 수 없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된 논의가 네. 또 이루어질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남북 경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액션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네.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다. 네. 대통령은 사실 얘기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첫 번째는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 상태 해소나 종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가 경협을 비롯한 교류를 얘기했는데 네. 그러나 경협은 지금 이 제재가 있는 한은 쉽지 않다. 네. 그러나 4대 그룹 총수들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나머지 뭐 코레일 사장이라든지 뭐 한전 사장이라든지는 에너지 또는 교통, 뭐 도로 건설 그리고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개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네.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두 개는 좀 나눠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뭐 굉장히 건너뛰는 짐작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네. 삼성의 스마트폰을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개성공단에도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네. 하는 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네. 지금 계속 전해진 영상에 따르면요. 앞으로 평양에서 문 대통령이 타고 다닐 벤츠 차량도 이 번호를 가린 채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결정권 있는 오너가 들어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일정만으로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요. 지금 만찬을요. 둘째 날 할 때 문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에서도 이 서민들이 많이 가시는 식당을 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정보 도움 받으시라고 줬다고 하는데 이 북한 평양의 맛집 서민들이 가는 식당을 전격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 교수님? 둘째 날 환송 만찬을 북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식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서로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국가에 갔을 때 실제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찾으면서 굉장히 소탈한 행보를 보여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네.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평양을 홍보하는 시각에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존재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네.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여기에서 양 정상이 만찬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자리가 있다라면은 네. 북한의 전 세계에서 생중계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벗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 정상이 입장들이 서로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볼 네.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지금 프레스센터가 벌써 설치가 됐네요. 지금 선발대가 보내온 영상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 남한에도 어쨌든 2,000명 넘는 취재기자가 등록이 돼 있는데 북한에 가 있는 취재진이 이용하고 있는 프레스센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본 교수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도보다리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 구멍이 난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둘째 날 저녁이든 아니면 세 번째 날에 돌아오시는 그 날에 뭔가 깜짝 행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가용한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동강변을 같이 정상이 걸으면서 네. 또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화려한 여명거리가 이제 배경에 보이는 것이 국제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진다면은 네. 북한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고 경제 번영에 올인을 할 것이다. 이런 확신 메시지가 이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네. 그 첫 번째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을 했을 때부터 이번 9월 답방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이미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요? 김정은 정상들이 이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카메라 앞에서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모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로 철도 사정이 안 좋아서 좀, 불비해서? 네. 좀 무한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벌써 서해 직항을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 모시겠다. 순환공항에서 네. 이런 게 있고 또 그 말을 하면서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거는 철도 연결 현대화 사업이다. 여기에 남과 북이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돼 있는 것이죠. 지난번 네. 구구절 행사에서 그 저번 평창 올림픽에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드론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 민주당 측에서는 앞으로 20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도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 때 이 정상회담을 북미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참. 이번에 네. 있는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셋째 날에 있게 되는 친교 행사가 뭘지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네. 저는 아마 대동강을 살리는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994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을 가지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대동강변에 자신의 전용 요트를 띄워서 그 중간에 같이 요트를 타게 됩니다. 요트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대동강변에 요트를 띄워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만의 둘만의 행사를 가지는 시간을 가진다라면
화면에 대동강이 잡히고 요트가 잡히면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이러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둘만의 도보다리 회담 그 무엇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특별 이벤트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속 북한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보면 탁현민 행정관을 포함해서요, 이 선발대 단장들, 전정수 부부장을 포함해서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든 무언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방북단과 동행하는 특별 수행원들이 화제입니다. 특히 탁구 선수 출신 감독 현정화 씨, 또 마술사 최은우 씨까지 이름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저 안 잊어버렸죠? 사진으로 보니까 그 언니 모습은 여전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둘이 앉아가지고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나중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언니 많이 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마법사 역사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마술을 보여줄 거예요. 자. 평화 새로운 미래 이번에 공개된 특별 수행원 명단을 보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정화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마술사 최은우 씨, 차범근 전 감독까지 이 북한의 어떤 기호가 반영이 됐길래 이렇게 다양합니까? 역시 남북 관계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네. 그동안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건데요. 현정화 감독은 리브니 선수를 보고 싶다 밝혔는데요. 그렇죠. 네. 1991년이죠. 우리 지금 뭐 생각해도 저도 그 당시 뭐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 당시에 울컥한 감정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후에도 그 리브니 선수를 기억하면서 현정화 감독이 눈물 흘리는 장면 방금 영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정말 한국의 자매 탁구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세계사에 큰 일을 냈었고요. 이 감동들이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많은 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죠. 이번에도 현정화 감독이 직접 좀 만나고 싶다. 당시에 정말 한 방을 쓰면서 같이 네. 이 땀 흘리면서 탁구 테이블을 나눴던 그 상황들 아마 다시 기억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뭐 마술사 최은우 씨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마술사로 변신시키는 그런 장면까지 보셨는데요. 역시 대미는 아마 차범근 감독이라고 봅니다. 지금 2034년에 월드컵에 남북 공동 개최를 네. 유용준 우리 문화 답사기를 쓰시는 유용준 교수랑 같이 이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북한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다.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을 다시 한번 개최하고 싶다는 우리 남북 공동 뭐 개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월드컵을 네. 만일의 경우 우리가 함께 개최한다면 2002년 월드컵을 넘어서서 이제 32년 만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셈이거든요. 결국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결국 세계의 이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고, 만일의 경우 그때쯤에 통일의 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만 풀린다면요. 그렇다면 이 월드컵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네.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인 차범근 감독이 여기서 밝히는 남북 간의 이 남북 공동 월드컵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차범근 감독은 북한하고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월드컵 공동 개최에 대한 뜻을 좀 가득 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김정일 과거 이제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축구의 광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차범근 선수에 대한 열망들이 좀 더 컸겠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축구보다는 농구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터라 아마도 차범근 감독보다는 농구에 관련된 인사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게요.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월드컵에서 남북 공동 개최를 이뤄내게 된다면 그것처럼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기 때문에 아마 차범근 감독이 모종의 역할을 북한에 가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최연소 특별 수행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의 큰 할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한 분이지만 손편지를 썼다고 해서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16살 최연소 특별 수행원 아니겠습니까? 김규현 양이 포함된 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긴 하대요. 네. 또 이걸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상징, 이들이 통일 한국을 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의 관심이겠지만 네. 할아버지 그 이산 가족 상봉을 하는 할아버지를 보고 북한에 계신 큰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편지, 그 네. 편지 자체도 상당히 깜찍하기도 하고 아이고, 또랑또랑하게 예, 이야기하네요. 그런 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또 보니까 뭐 벌써부터 선물을 할아버지가 거동이 편하시지 않을 테니 불편하시니까. 지팡이 네. 같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런 것도 네. 좋아 보이고요. 아, 지팡이에 돋보기 안경에 예. 영양제까지요. 야무지게도 예. 준비를 했네요. 저는 이 54명의 특별 수행원 구성을 하면서 네. 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이런 것조차도 무슨 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 예술, 뭐 시민사회, 뭐 체육 이런 쪽에 각각의 북한과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의미가 있지만 네. 이렇게 미래 세대 중에서 큰할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편지 이걸 매개로 뽑힌 우리 김규현 양 이 선택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 대통령이 상당 부분 이미 남북 간의 호흡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하는데 김정숙 리설주 여사 이 두 분이 만났을 때 뭔가 좀 생각지 못한 행사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워낙 이게 음악이나 감성이 서로 맞는 분이라 말이죠. 그 감성을 높여서 또 북한 쪽에서는 이제 이게 모두 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숨통을 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이제 영아들의 이제 영양 상태라든지 보건 이런 쪽 시설을 같이 보면서 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감동의 물결이 기대하고 있는데 찬물을 좀 끼얹는 발언을 해드리자면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인 인기도 높고 국민적인 신뢰도 높고 그렇지만 이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할 수 없는 거는 경제 사정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긴장 완화가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감동의 순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작년에 그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추정치 한국은행 추정치로 마이너스 3.5%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역의 95%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해관청서 관세청 수치에 따르면 중국 이제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가 59.2% 급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굉장히 시간이 없고 시급하고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감동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왜냐하면 이 연초에 우리는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제 번영에 올인한다고 이야기를 지도부도 했는데 그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네. 북한 정권과 주민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감동은 감동이지만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좀 불안정한 요소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좀 들어볼까 해요. 왜냐하면 오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평양에 갑니다.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국민들께 드립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저는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비핵화라는 의제를 이제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상회담. 지금 봉 교수님 북한의 경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시시각각으로 예전에 봤던 북한이 아니다.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요. 평양에서는 부동산 바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김 교수님, 네. 어느 정도 비싸길래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강변이 지금 평당 1억짜리 아파트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동강변에 있는 이 평양의 아파트가 실제로 가장 비싼 아파트 60평이 한 2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북한에서도 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소유는 할 수 없겠으나 꽤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하는 문화까지 생겼다라고 하고 북한판 공인중개사를 집대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대꼬가 지렛대라고 하는 일본 말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공인중개사가 사적으로 등장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평양이 굉장히 거리가 좀 많이 발전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적인 자리에서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 설립이라든지 이 결국은 대동강변이 개발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이 진짜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 된 경우 네. 실질적인 개혁 개방 등을 통해서 대동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은 2억이지만 훨씬 더 비싼 값에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북한의 상위 1%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4달러에서 8달러 정도에 사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먹는 커피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이 소비를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극히 일부의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상류층에 한해서 이러한 문화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과연 통화로 9,400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네, 8달러. 그리고 한 끼 식사에 10에서 15유로 정도를 먹을 수 네. 있다고 하거든요. 10,000원이 넘는 식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중국 같은 경우도 개혁 개방의 길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진 부분들의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큰 고민인 것처럼 북한에서도 경제 개발에 나서는 이면에 있게 되는 이러한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함께 다잡지 않으면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요, 이 화장품 공장에 가서도 한번 눈 감고 나면 너구리처럼 되는 마스카라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 세부적으로 본인이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거 아니었을까요? 많이 나아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요? 북한에서도 실제로 여성들이 정말 그런 미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건 아마 전 세계, 그것은 저개발 국가나 어느 나라를 통틀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에 쓰는 스킨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이제 보습, 살물결이다. 살물결이라고 표현하는 북한식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샴푸, 린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하고요. 스프레이, 우리 머리 뿌리는 것을 머리칼 고착제다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사실은 그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겠죠. 문제는 이번에 평화, 새로운 미래란 우리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2박 3일 동안 네. 사실은 정말 생사를 건 협상을 벌여야 됩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협상력이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만치 않게 미국과도 대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의도 끌어내야 되고 남북 네. 통일의 길도 만들어야 되고 아마 4대 그룹 총수라든가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께서도 좀 이런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같이 정당도 마찬가지고 협력하면서 이번에 좀 기대를 가져주고 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같이 손을 잡고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비상한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봉 교수님까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